자, 마요르카 대 세비야. 자, 일단 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오캄포스, 그리고 몬티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마요르카에 좀 비교했을 때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오사수나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1대0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유효스팅 한 개밖에 기록을 못했을 정도로 공격 전개가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레알과 이제 경기를 좀 치렀을 때는 나는 좀 경기력이 좋았던 그런 좀 마요르카지만, 이제 원정으로 갔을 때 좀 경기력은 좀 여전히 좋지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좀 마요르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드려봤고, 자, 일단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이 경기는 좀 원정이라 해도 세비야가 좀 더 점유율이 높을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평소처럼 이제 좀 자기 진영에서 이제 볼을 좀 소유하다가 좀 천천히 좀 빌드업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에 반해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빠르게 전진해 좀 측면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소 상반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뭐 이제 전체적인 좀 경기 흐름을 보자고 하면은 뭐 좀 저득점 양상으로 이제 좀 흘러갈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이제 뭐 공격에서는 마요르카보다는 세비야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세비야와 달리 뭐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좀 크로스 위주의 좀 전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공격이 단조로운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좀 양 팀의 좀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세비야가 더 낫기 때문에 공격에서 좀 더 좀 두각을 나타낼 팀도 좀 세비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현 상황에서 뭐 세비야가 원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은 이제 뭐 마요르카에 비해 이제 좀 크게 이제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세비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세비야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세비야 프랭스 모는 경기. 네, 어느 봤는데 배당이 좀 낮더라고 해도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언더. 그리고 나이롱 라이프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제 라요 대 바르셀로나. 자, 일단 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인 지금 라티우가 결장,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자가 많아요. 일단 지금 프랭키 더영, 그리고 지금 가비,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아라우랑 지금 크리스텐센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렌시아에 이어 이제 빌바오까지 잡으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선임된 플릭 감독의 전술이 잘 녹아들면서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티저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이제 좀 플릭 체제로 이제 좀 진행이 좀 됐을 때 확실히 좀 강한 압박을 통해, 그리고 좀 최대한 볼 소유권을 좀 유지하면서 이제 좀 주도권을 좀 내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3선에서부터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속공 전개에서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자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공수란도 빠른 그런 좀 바르셀로나보다 보니까 이런 약간 점들이 다 지금 잘 어우러져서 좀 계속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죠. 자, 아무튼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지금 가장 뭐 좀 라리가 내에서 지금 경기력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그건 좀 바르셀로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뭐 플릭 체제 그런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을 봤을 때 이제 뭐 라요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 좀 두 경기처럼 이번에도 바르셀로나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라요의 수비벽을 좀 두드릴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흐름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라요도 지금 무패 행진 중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바르셀로나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밀리지 않았을 만큼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바르셀로나를 상대하기는 많이 버거울 것으로 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공격에서의 기복도 심한 편이기 때문에 다소 좀 허술한 바르셀로나의 수비라 할지라도 라요가 좀 쉽게 뚫는다고 보장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점들을 다 고렸을 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현재 좀 경기력이 굉장히 좀 이제 올라온 그런 좀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네, 그리고 뭐 이제 추가로 뭐 이제 현재 뭐 풀리그의 전술이 굉장히 좀 체력 소모가 클 수는 있지만 지금이 이제 시즌 극초반인 걸 고려하면은 아직까지 좀 크게 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물론 이게 이제 시즌이 물론 이게 좀 이제 라운드가 좀 진행될수록 이런 좀 전술이 좀 체력적으로 많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좀 체력적인 좀 부담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결국에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승 보도록 할게요. 바르셀로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요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점 언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라리가 두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스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이제 영보이스. 자, 챔스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영보이스가 홈에서 이제 3대2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1점의 리드를 안은 채 이제 갈라타사라이 원정 경기를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홈에서 극강인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영보이스 입장에서는 1차전에서 이긴 게 지금 다행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1차전에서 말씀을 들어봤고,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는 양 팀 다 좀 기본적으로 라인을 올려 좀 공격적으로 나서며 좀 난타전 양상으로 이제 흘러갔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영보이스가 비교적 좀 더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더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좀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뭐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이겨야 이제 본선 진출 가능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뭐 이제 영보이스 상대로 이제 여유를 보일 그런 좀 이유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 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드려봤고, 자, 근데 이제 영보이스가 이제 뭐 홈도 홈이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지금 더더욱 수비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영보이스의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이제 거의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실점도 많기 때문에 이런 영보이스가 홈 갈라타사라이의 그런 공세를 막기는 좀 많이 버거울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좀 영보이스가 이제 초반에 좀 실점을 하게 되면은 그 후에는 이제 수비가 급격히 더 안 좋아지면서 이제 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특성까지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갈라타사라이 상대로는 좀 수비에서 많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갈라타사라이가 만약에 이제 뭐 이른 시간에 선취골을 넣는다고 하면은 훨씬 더 순조롭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뭐 마냥 좀 수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인을 올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에 나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네, 약간 이거는 솔직히 저는 뭐 그래도 갈라타사라이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그 갈라타사라이 사이드를 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 좀 극명하게 나다 보니까 이런 점에 더 초점을 둬서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갈라타사라이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1차전에서 뭐 영보이스가 이겼긴 했지만 결국엔 최종적으로 본선 진출할 팀은 저는 갈라타사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건 갈라타사라이 승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1엔드 기준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영보이스가 뭐 한 번에 확 좀 무너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1점 차 승보다는 뭐 대승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갈라타사라이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프라 대 이제 말메.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전 없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며 이제 이번 경기에 좀 집중한다는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 좀 결과에 따라 좀 챔스 본선 진출 여부가 가려지다 보니까 양 팀한테 있어서는 좀 이번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죠. 자, 그래도 이제 뭐 1차전에서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가 이제 2대0 승리를 거두고 이제 홈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2점의 리드를 생각한다면은 현재 뭐 스파르타 프라하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상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네요. 자, 뭐 이것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이제 뭐 1차전처럼 이제 말매가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말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최소 2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초반부터 좀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에 좀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말매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뭐 플레이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프라하 같은 경우는 지금 2점에 약간 좀 리드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뭐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최대한 템포를 죽여 좀 천천히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약간 양 팀의 이번 경기에서의 그런 이제 좀 플레이 방식은 다소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비록 지금 1차전에서 말매가 2대0으로 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경기력 면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경기력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말매가 좀 충분히 선방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결국 좀 본선에 진출할 팀은 좀 프라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말매가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좀 낸다고 해도 결국 좀 최종적으로 올라갈 팀은 좀 프라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조금 말이 길었는데 저는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네. 그렇다고 뭐 스파르타 프라가 확실히 좀 홈에서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2점에 좀 리드를 하면서 이제 이겼긴 했지만 생각보다 말매가 뭐 경기력이 좀 밀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뭐 지금 말매 상대로 이제 프라의 그런 좀 1.7대 승배당은 그렇게까지 끌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 말매 사이드 보도할게요. 배당 대비했을 때 말매 프랜승 보거나 안 그러면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아무튼 이제 뭐 프라가 지금 뭐 1점 차로만 져도 이제 좀 진출이 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말매가 어느 정도 좀 이번 경기에 대해 더 좀 절실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여러 약간 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뭐 프라에 비해 그렇게까지 뭐 크게 좀 밀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약간 좀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그리고 말매 프랜승이 배당 대비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뭐 이제 결과를 약간 이렇게 본다고 해도 결국 좀 본선 진출팀은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좀 말이 길었네요. 어쨌든 뭐 말매 프랜승에 뭐 고배당으로 뭐 가져가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챔스 경기, 잘츠부르크 대 디나모 키이우. 자, 일단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핵심 포워드인 코나테가 좀 결장 중인 거는 잘츠부르크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디나모 키이우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양 팀 다 득점 기회를 자주 만들며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갔지만, 이제 키이우와 달리 이제 잘츠부르크는 득점 기회를 잘 살리며 이제 골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골 결정력 차이로 인해 잘츠부르크가 2대0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2점의 리드를 아는 채 이제 홈으로 돌아온 그런 잘츠부르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좀 더 여유롭게 이제 경기를 좀 치를 수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키이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2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본선 진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보다 더 좀 급하게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급한 쪽은 좀 디나모 키이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지난 경기처럼 이제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유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결정력이 안 좋았지 공격 전개가 안 좋았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이런 좀 좋은 공격 전개를 좀 통해 약간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확실히 뭐 이제 키유가 이제 1차전에서도 좀 아쉬운 그런 좀 기회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챔스 본선 진출이 좀 달린 그런 이제 좀 단판 경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뭐 골결이 살아날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키유가 리그나 대회에서 이제 상대했던 팀들의 이제 수비와 달리 이제 뭐 잘츠부르크의 수비진들은 대부분 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키유의 돌파를 어느 정도 좀 잘 제어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는 약간 이제 키유가 좀 득점을 한다고 해도 뭐 폭발적인 득점력까지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좀 그만큼 뭐 이제 잘츠부르크의 좀 수비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잘츠부르크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1차전에 이어 이제 뭐 2차전에서도 뭐 잘츠부르크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좀 본선에 좀 진출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잘츠부르크 이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잘츠부르크 승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두 팀 다 지금 기본적으로 공격 전개가 좋은데 이제 뭐 디나모 키ев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2차전에서는 수비가 수비 라인을 더 이제 많이 올려 더 이제 수비가 더 허술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잘츠부르크도 훨씬 더 많은 좀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언더를 볼 만한 요소는 크게 없기 때문에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츠부르크 승에 2.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네. 자, 일단 뭐 카라바오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그렇게 뭐 이제 되게 좀 변수가 좀 많은 경기다 보니까 그냥 요거는 그 외 경기로만 좀 처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첫 번째 뭐 미들즈브러 대 스토크시티.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미들즈브러 사이드 보는 경기. 아니면 뭐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는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팰리스 대 노리치 시티. 자, 일단 뭐 팰리스가 네,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2대 0으로 좀 졌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성적만 봤을 때는 이제 흐름이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뭐 솔직히 뭐 주전들을 전부 출전시키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원정 노리치시티가 이제 뭐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워낙 좀 경기력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노리치 역시 뭐 롯데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체급차를 좀 앞세워서 팰리스가 그래도 좀 승기를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팰리스 승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2.5 기준 오바. 네, 이 정도만 이제 컵 경기는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 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